오늘은 미세먼지가 최고 나쁨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에 가야 네, 한다. 엄마. 알겠지? 다 그래, 준비해두었어요.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학교 마치고 고기 무한리필 가기로 한 건 다음에 공기 좋을 때 가자꾸나. 이러다 고기보다 미세먼지를 더 먹겠네. 하루 건강 정보.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이 되면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1위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58%, 2위 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18%, 3위 폐암 6%,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13% 증가하고, 특히 폐경 후의 여성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24% 증가했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무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이렇게 치명적인 이유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평균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 머리카락과 비교할 때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로 7배가 작고 초미세먼지는 2.55 마이크로미터로 30배 가량이 작습니다. 큰 먼지는 코와 목의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 폐 깊숙이 폐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액을 따라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건강정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 바로 폐입니다. 단 몇십 초라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기능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기침이 잦아지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침투한 세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죠.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 만성 폐질환을 가진 분들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결국 기관지와 폐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는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뇌졸중, 부정맥, 심부전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별 사망자 수는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40%로 전체 사망자 중 무려 80%나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크게 높은 비율인 것이죠.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 섬모에 의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여과 없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미세먼지가 혈액 안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증가, 동맥경화증 악화, 혈관세포 기능 저하,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통해 부정맥을 유발해서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미세먼지가 중추신경계에 도달하여 노년층의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해당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13에서 20% 더 높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와 축상 동맥 경화증을 통해 콩팥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 인구의 8에서 16%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외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건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혈당도 약 1.2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와 가천의대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으로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즉, 미세먼지가 몸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대 목동병원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가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때
임신성 당뇨 위험이 약 2.3배 높은 것으로도 밝혀졌죠. 또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감소시켜 비만과 관련된 다른 질병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회에도 다른 장기에 침입하여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병 위험은 18% 증가하고 조기 사망률도 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미세먼지도 10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병 위험은 2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의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몸 안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자극해 암세포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미세먼지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건조감과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물이 일반인보다 적게 나오는 안구건조증을 겪는 분들은 먼지를 희석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한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내려진 날에는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해주세요. 미세먼지는 눈을 비롯해 코, 입, 기관지, 점막 등 공기와 만나는 조직에 들러붙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규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나 질소, 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들이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을 더욱 잘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는 우리 피부 속 모공까지 파고들어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세먼지 피부질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는 잘 떨어지지 않고 얼굴에 바른 화장품, 유분기 등에 엉겨 노폐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뿐만이 아니라 두피, 모공 사이에도 들어가 결과적으로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시게 되면 귀가 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꼼꼼한 세안과 샤워를 통해 미세먼지를 씻어내 주세요. 외출 시에는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미세먼지에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입었던 옷들은 바로바로 세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뇌피질은 대뇌 표면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 등 여러 뇌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대뇌피질의 두께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대뇌피질 위축과 매우 흡사했는데요. 사고력과 주의력, 공간 지각력,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줄어들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 대뇌피질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건용 마스크를 고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 의약품이 쓰여 있는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 표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입자 차단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단 효과가 클수록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철에는 입과 코와 같은 호흡기에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워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이물질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하면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성인은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보다는 생수를 드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얼굴, 손, 머리카락, 옷들에도 달라붙습니다. 외출 후에는
미세먼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손과 발 씻기는 물론 세안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외출 후 겉옷은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번거로우실 때에는 반드시 먼지라도 꼭 털어내주세요. 특히 아이들은 먼지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일이 잦아 결막염이 걸리거나 비염이 심해질 수도 있으므로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조리하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리법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조리 전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60 마이크로그램이었지만 식품을 삶은 후에는 119 마이크로그램로 증가했고 튀긴 요리 후에는 269 마이크로그램, 구운 요리 후에는 무려 878 마이크로그램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리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만드실 때에는 후드를 작동시켜 연기 등을 배출시키고 환기를 마친 뒤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기정화 식물은 미세먼지를 30% 정도 흡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밀폐된 우주선에서 식물의 공기정화 효과를 15년 이상 연구한 결과 아레카야자, 관음죽, 고무나무, 아이비, 산세베리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레카야자는 천연가습기라 불릴 정도로 가습 효과가 뛰어나며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독소와 노폐물 배출 등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과 몸 안에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염분과 콜레스테롤의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삼과 도라지는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특효가 있습니다. 인삼과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에 있는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며 미세먼지로 인해 손상을 입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항균 작용을 가진 꿀과 함께 도라지를 절여서 도라지청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미세먼지 배출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식품으로 녹차도 추천드리는데요.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은 몸 안에 중금속 성분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 중금속 성분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은 삼가하시고 하루에 1-2잔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타민C를 비롯한 항산화제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인체의 악영향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미세먼지에 의한 중금속 중독, 특히 납 중독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피망, 양배추, 딸기, 토마토 등을 잘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황사,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삶의 질을 찾아가시기를 하루 건강정보에서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건강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